3, 2, 1, KO!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이의 사람 인생연구소 길이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환의 10분 맞짱 10분 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전에 했던 시리즈 중에서요,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야 2탄쯤이면 될 것 같은데 재테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재테크, 뭐 투자 요런 쪽은 제가 예전에 이제 과거에 그 기업체 강사를 할 때 그때 제가 영업 교육 강사 그리고 마케팅 교육 강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요, 실무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 10분 맞짱이기 때문에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 재테크를 10분 만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이제 부동산 얘기만 좀 하다가 시간은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만 조금 이렇게 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너무 많은 전문가와 너무 많은 전문가는 아닌데 받침이 좀 다른 문가들도 계시고 뭐 종사자들도 많고 뭐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고 또 국가 정책, 부동산 자체에는 국가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가 정책 자체를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과 또 그 다음에 그것 자체를 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뉠 수 있는 부분이라 방송 끝나고 제가 또 욕을 좀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항상 관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악플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생 강사 이지환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지는 못해요. 근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죠? 나랑 비슷하니까 저 사람이.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사실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때로는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세월을 살아보면, 나중에 내가 믿었던 어떤 진실? 그런 것들이 무조건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열린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분들은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땅이 좁으니까. 땅은 좁고 그리고 좁은 땅에 그래도 5천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서울 경기도라고 하는 이 작은 땅에 그 인구의 절반 정도, 물론 절반 조금 안 되지만 2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나라라서 정말 복잡 거리거든요. 땅은 작고 사람은 몰려 사니까 당연히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 뭐 이런 일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전쟁 나고 이제 전후를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산업 발전을 하면서 부동산은 내내 불패였어요. 부동산 불패는 계속 그랬죠. 계속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 하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체되거나 또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지거나 하는 적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집을 샀을 때 그것이 전부 다 뭐 어떤 다른 재테크들보다 막대한 수익으로 왔던 것은 사실이다. 옛날에 뭐 20년 전에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은 10억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근데 그걸 10년 만에 어떤 노동으로 뭐 7억을 벌 수 있다? 노동으로 5억을 벌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번 게 아니라 내가 남은 돈? 그런 경우가 당연히 흔하지는 않으니까 그게 두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은 말 그대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살아야 하는 의식주 중에 그 주잖아요, 그죠? 내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뭐 그걸로 임대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우리의 인생과 바로 붙어있는 존재라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항상 그것이 어떤 정책의 화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지방은 지금 지방 얘기까지는 글쎄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사는 사람이라서 지방 사정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10분 맞짱 시간에는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만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서울, 경기도 이제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도 지금 오른 곳은 되게 많이 올랐대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 들어와서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제 내용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지금 지금 내가 이거 부동산 투자가 적절한 거 아닌가, 재테크로 생각할 수 있냐 없냐 정도만 다루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도 높은 규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문재인 정부도 많이 남았고요. 또 차후에 정부가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을지 아니면 또 반대쪽에서 또 이제 정권을 잡게 될지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리고 뭐랄까, 그 원인, 부동산을 규제하는 원인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강인데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좀 대외 여건도 어려운 상태인데,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 뉴스 한 번만 딱 보시면. 근데 너무 많은 자금이 일단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건 맞으니까. 자금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시중의 유동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동자금이 경기도 가뜩이나 나쁜데 유동자금도 이렇게 경색이 되게 되면 경제 순환 자체가 잘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규제를 해서 그 부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좀 이렇게 다른 어떤 경제 활성화 쪽으로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냥 그런 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실제로 보면 이제 뭐 다주택자들이거나 아니면 임대업을 이제 뭐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 겨냥한 것이거나, 아니면 돈이 얼마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밖에 없는데, 3억밖에 없는데 7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 할 때 그건 빚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그렇게 해왔던 이유는 실제로 내가 그 빚을 뭐 4억, 3억, 5억씩 이렇게 빚을 막 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어떤 아파트나 이런 걸 사도, 뭐 상가를 사도 이자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되팔 때 그걸 뭐 피 붙인다 그러잖아요. 프리미엄 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익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시장 논리에는 물론 이제 반대쪽, 이제 정부 정책과 반대쪽에 서 계신 분은 그걸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논리 아니냐, 공산주의 논리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반대쪽에 정부의 기능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뭐 공공의 목적을 좀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뭐 규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게, 자,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제 그 부동산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도 어떤 정책이 더 맞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나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 소비요, 뭐 큰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거 말고요, 임대업 이런 거 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 하나 사고 하는 정도에 있어가지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우리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체감적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훅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뭐 어떤 분들은 생각이 뭐야 제 정부가 저렇게 할 때마다 그 옛날에 노무현 때도 그랬어, 정부가 저렇게 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더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막 겁없이 막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가 않은 소강 상태에 있는데,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각자가 판단하세요. 이게 옳을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또 잡게 될 정권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기조의 정권이 잡게 된다면 아마 지금 같은 기조가 계속 가겠죠.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더 그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거는 그 전체적인 경기 자체를 갖다가 부양시키려고 계속 이제 부동산을 이때 풀어줬다가 그 전 정권에서 이렇게 크게 역풍 맞아서 국민들이 막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어떤 대출을 하셔가지고 부동산을 어떤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곳에서 조금 관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 웃기지 마. 어차피 좁은 땅에 많은 사람 살기 때문에 특히 서울 경기도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투자하셔도 뭐 제가 볼 때는 가격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으니까 뭐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솔직히 없잖아요. 근처 중개소만 가보셔도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가보셔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개념으로 재테크를 바라보시는 게,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를 바라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실제로 부동산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을 보면 단기간에 어떤 이제 청약이 잘 돼가지고 그걸로 되팔고 하시면서 돈을 버신 분들도 많죠. 근데 자기가 진짜 관심 가지고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적절하게 잘 사신 분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들 얘기나 또 전문가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여건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자신의 여건에 맞게 투자하시거나 또 이렇게 투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옳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좀 이런 생각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분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 3억짜리를 4억 주고 사요. 근데 4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4억 5천 주고 팔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4억 5천 주고 사서 그걸 또 5억 주고 팔아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한 사람의 뭐 5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남겨가는 건 좋다. 그건 뭐 시장이 원래 그런 거니까. 경제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계속 갔을 때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원래는 3억짜리 집을 7억짜리 주고 7억을 주고 사게 될 수 있고 되게 많은 빚을 지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세대를 건너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애들은 이 3억짜리 집을 10억에 사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때 그 아이들은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죠. 또 뭐 지금 또 10분 맞짱 시간에 이 부동산 이야기 또 다 못 드리는데 지금 제가 진짜 얘기한 건 서론만 얘기했어요. 서론만.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다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또 이렇게 간단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강사 이지 환이었어요. 감사합니다.